조용한 공원 벤치, 그 우체통 옆에서 한 남자는 매일 책을 읽고 한 여자는 매일 편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둘의 시간이 마주쳤습니다. 그 우체통 옆에서 인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후 3시. 정만호는 언제나처럼 낡은 단화를 신고 동네 공원으로 향했다. 구두 끝은 닳아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엔 일정한 리듬이 있었다. 공원 한가운데 우체통 옆 벤치는 그의 자리였다. 누구도 앉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는 오래된 책 한 권을 펼치곤 했다. 오늘은 김소월의 시집이었다. 조용한 오후 잎새 흔들리는 소리 사이로 시 한 줄을 음미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 정적을 먼저 깬 것은 바스락거리는 소리였다. 신문지와 종이박스가 부딪히는 소리. 만호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곳엔 매일같이 폐지를 수레에 싣고 지나가는 노인이 있었다. 키는 작고 등이 구부정했으며 회색 바람막이를 입은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멈춘 건 그런 외양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번 수레를 끌고 지나가다 우체통 앞에서 멈춰섰다. 봉투도 들고 있지 않은 손으로 우체통 뚜껑을 천천히 들어올리고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 마치 누군가의 답장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기다림이 있었다. 피곤한 하루 속에서 아주 잠깐 어떤 감정이 스며 나오는 순간이었다. 만호는 그 여인을 정이라고 마음속으로 이름 붙였다. 실제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 이름이 어울리는 얼굴이라 생각했다. 며칠째 반복되는 장면 속 만호는 점점 그 여인의 행동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책장을 넘기다가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곤 했다. 그녀는 그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 늘 우체통만 보고 빈손으로 돌아섰다. 마치 그 속에 답이 있을 것처럼. 만호는 우체국장으로 평생을 살았다. 한때는 수천 통의 편지를 다루며 사람들의 삶을 엿보는 일을 해왔다. 기쁜 소식도 이별의 통보도 모두 편지 속에 담겨 있었고 그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배달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가 읽는 건 편지가 아니라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 여인의 침묵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어느 날 만호는 그녀가 떠난 후 우체통을 바라보았다. 그는 평소처럼 책을 덮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우체통 앞에 섰다. 아무것도 들지 않은 손으로 조심스레 뚜껑을 열어보았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편지는 없었다. 그저 바람이 한 번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다. 그는 뚜껑을 천천히 덮었다. 손끝에 닿는 철제의 차가움이 어쩐지 쓸쓸하게 느껴졌다. 다시 벤치에 앉은 그는 책장을 넘기지 못했다. 마음이 자꾸 공중으로 떠 있었다. 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왜 매일같이 그 우체통을 보는 걸까? 누구의 편지를 기다리는 걸까? 아니면 이미 오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그 기다림 자체가 그 여인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걸까? 그날 이후 만호는 오후 3시가 되기 전에 먼저 벤치에 나와 앉았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위안이 되었다. 그의 하루도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정희는 그 사실을 알까? 자신이 매일 반복하던 그 우체통한 멈춤이 누군가에겐 하루를 견디는 의미가 되었단 사실을. 만호는 그렇게 또 한 번 눈을 들었다. 그녀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곧 올 것이다. 우체통 앞에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히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만호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 생각이었다. 오늘도 잘 계셨나요? 그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았다. 정만호는 그날 드디어 말을 걸 수 있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그는 바람이 부는 벤치 위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손에는 김소월 시집 대신 낡은 노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속에는 그가 우체국장으로 일하던 시절 특별 보관함에 넣어두고 잊고 지낸 미배달 편지들이 담겨 있었다. 정희가 나타난 건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폐지 수레를 조심스레 밀며 나타난 그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우체통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본 뒤 역시나 빈손으로 돌아섰다. 만호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오늘도 편지는 없었나 봅니다. 정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시선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예. 오지도 않을 걸 알면서도 습관이 돼버렸어요. 만호는 조심스레 그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가엔 미세한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랜 기다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혹시 제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이야기 하나 들려드려도 될까요? 정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우체통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흘렀다. 만호는 노란 파일을 조심스레 펼쳤다. 예전 제 책상 안쪽 깊은 서랍에 있었던 편지들입니다. 도착하지 못한, 아니 제가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죠.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파일을 내려다보았다. 만호는 그 안에서 낡고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발신인은 강영수, 수신인은 나정희. 그녀의 이름이었다. 정희는 숨을 멈춘 듯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그 사람.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1975년 강원도 인제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군 복무 중이던 남편분께서. 정희는 봉투를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낡은 종이는 쉽게 찢어질 것처럼 바스락거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줄 한 줄을 읽어내려갔다. 그리운 정희에게. 잘 지내고 있겠지. 이곳은 이제 봄이 시작되려나 봐. 아침 저녁으로 아직은 쌀쌀하지만 내가 보내준 털장갑 덕분에 손이 덜 시리다. 문장 하나하나에 정희의 눈가가 젖어갔다. 마지막 문장에 도달했을 땐 입술을 떨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이는 당신이 이름 지어주기로 했잖아요.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껴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흐느끼듯 울기 시작했다. 벤치에 앉은 두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정만호는 그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과거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공원에는 햇살이 길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뒤에야 말했다. 그 사람 전사했다는 통보만 받았어요. 그 편지를 기다렸어요. 정말 오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은 결코 작지 않았다. 만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 역시 무언가 잃어버린 사람처럼 가슴이 먹먹해졌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이 편지 늦었지만 와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다. 만호는 그 인사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다시 폐지 수레를 끌고 천천히 공원을 빠져나갔다. 편지는 가슴 안에 꼭 안은 채였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만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제 매일 편지를 기다리진 않으시겠지요. 그 대신 제가 당신께 전해드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우체통 옆 벤치에 오늘도 작지만 큰 변화가 찾아온 오후였다. 며칠이 지났다. 공원에는 봄 기운이 짙어졌고 벤치 위에도 따사로운 햇살이 머물렀다. 그러나 정희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만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 책을 펼쳤지만 눈은 한쪽 길목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폐지 수레를 밀며 나타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길은 침묵했고 우체통은 여전히 조용했다. 만호는 그날 이후 책을 읽는 대신 노란 파일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 속에는 도착하지 못한 수십 장의 편지들이 있었다. 사연 없는 편지는 없었다.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고 사라졌을 이야기들. 그는 하나씩 편지를 꺼내 읽으며 자신이 놓친 시간과 사람들을 떠올렸다. 특히 정희의 편지를 읽은 날 이후로 마음속에 조용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정희에게 미안했다. 단지 한 장의 편지를 전하지 못한 탓에 그녀는 오랜 세월을 기다림으로 살아야 했고 그 기다림이 그녀를 오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만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 앞에 흰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또박또박 정성스러웠다. 수신 일란에는 정만호님이라고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메모와 함께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오늘은 안 나갔어요. 벤치에 가면 혹시나 제가 없어도 그날처럼 기다리실까봐. 그냥 조금 마음을 쉬고 싶었어요. 편지 정말 고마웠습니다. 정희.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조심스러운 감정은 마치 한 권의 소설 같았다. 그녀가 보내온 첫 번째 편지. 기다림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신호였다. 만호는 문득 웃음이 났다. 늦은 나이에 받아보는 첫 손편지라니. 그것도 한때 자신이 배달하지 못했던 이름으로부터. 그는 답장을 썼다. 작은 수첩을 찢어 글씨를 눌러가며 적었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대신 벤치 옆에 조심스레 올려두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말 대신 글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솔직하게. 정희 씨, 오늘 공원에 벚꽃이 많이 폈습니다. 예전 편지엔 벚꽃 이야기만 나왔지만 이젠 함께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답을 적었다. 만호님, 그날이 오면 제가 벚꽃잎 하나 손바닥에 받아 보여드릴게요. 벚꽃잎이 손에 닿는 느낌, 그건 기다림과도 비슷하지요. 두 사람은 우체통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았다. 마주 앉지 않아도 한 장의 종이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벤치에는 이제 책보다 편지가 더 자주 놓였다. 때로는 계절 이야기를, 때로는 옛 기억을 꺼내 적었다. 그러던 중 정희가 다시 벤치에 나왔다. 조용히 나타난 그녀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편지는 편했는데 얼굴로 보니 다시 떨리네요. 만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보니 참 반갑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벚꽃을 바라보았다. 종이 위에 적지 않아도 지금은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마음을 접는 법을 배운 두 사람은 이제 서서히 마음을 펴는 법도 배우고 있었다. 공원의 벚나무는 어느덧 만개했다. 바람이 한 번 스칠 때마다 벚꽃잎이 소복이 내려앉았다. 정만호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마셨다. 손등 위로 벚꽃잎 하나가 내려와 앉았고 그는 그것을 보며 작게 웃었다. 오늘은 정희와의 두 번째 만남이었다. 편지로 마음을 나눈 이후 정희는 이전보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았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만호에게 내밀었다. 편지 아니에요. 사진이에요.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만호는 봉투를 받아 열었다. 흑백 사진 속 두 사람은 강가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정희의 얼굴에는 해맑은 웃음이 가득했고 남편은 듬직한 모습으로 그녀 곁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제 첫사랑이자 첫 남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요.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사람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편지를 받고 나니까 무언가 정리가 된 기분이에요. 이젠 그리움도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만호는 그녀의 손 위에 살짝 손을 얹었다. 조심스러운 제스처였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이제는 정희 씨가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걸어가도 그분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은 두려움이 남아있는 눈빛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공원에서 자주 만났다. 어떤 날은 함께 조용히 걷기도 했고 어떤 날은 벤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우리는 인생의 두 번째 계절을 함께 나눕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 데라도 있으세요? 정희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양평에 가보고 싶어요. 젊었을 때 단풍 보러 갔던 곳인데 봄의 양평도 궁금해졌어요. 함께 가주실래요? 그녀는 말끝에 살짝 웃었다. 그것은 부탁이라기보다 초대에 가까운 말이었다. 그럼요.
함께 가요. 만호는 단호히 대답했다. 그리고 그날 그녀와 처음 약속을 잡았다. 서로에게 보내는 초대장, 인생 후반의 여행을 향한 작은 첫걸음이었다. 그날 공원의 벚꽃은 절정을 지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봄은 이제 막 피어나는 중이었다. 정희는 벚꽃잎 하나를 손바닥에 받아 올려 보였다. 이거요. 전에 말한 거 손에 닿는 순간이 기다림 같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기다리지 않아도 와주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만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벚꽃 아래에서 약속을 나누었다. 인생의 늦봄에 피어난 조용하고 단단한 약속이었다. 양평행 기차는 오전 10시 정각에 출발했다. 정만호는 서울역 플랫폼에서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만큼은 구두를 새로 닦았고 셔츠에 얇은 베이지색 조끼를 입었다. 손엔 따뜻한 보온병과 두 사람 몫의 도시락이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다. 정희가 플랫폼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봄색 스카프를 둘렀고 작은 배낭을 맨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만호는 작은 미소로 인사했다. 잘 찾아오셨네요. 정희는 숨을 고르며 웃었다. 기차 타는 것도 오랜만이라 떨리네요. 젊을 땐 자주 탔는데. 기차가 들어왔고 두 사람은 나란히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연두빛 나무들이 흐르고 간간히 봄꽃이 피어있는 시골길이 스쳐 지나갔다. 만호는 창문 너머로 풍경을 가리켰다. 저기 보세요. 저기 벚꽃 터널이요. 마치 기다림 끝에 열리는 길 같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예전엔 혼자 보던 풍경이었는데 같이 보니 마음이 더 편안하네요. 양평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강가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산책로 옆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놓인 벤치에 앉아 만호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직접 싸셨어요? 정희가 놀란 듯 물었다. 만호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에 아내랑 함께 도시락 싸던 기억이 있어서요. 간단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반듯하게 놓인 계란말이와 주먹밥, 그리고 깻잎장아찌까지. 투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정희는 천천히 한 입을 먹고는 작게 말했다. 맛있어요. 이런 밥 정말 오랜만이에요. 식사 후 두 사람은 강가 둔덕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말보다 긴 침묵이 더 많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정희는 손끝으로 강물의 반짝임을 따라가듯 말없이 손을 움직였다. 강물이 계속 흐르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언젠가 다 흘러간다는 게 위로가 되거든요. 만호는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정희 씨도 이제 흘러가게 두셔도 됩니다. 너무 오래 가슴에 묶어두셨으니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등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두 손 사이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공기가 흘렀지만 그 또한 따뜻했다. 기차 시간에 맞춰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가 불쑥 물었다. 혹시 이런 여행 또 해도 될까요? 만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럼요. 다음번엔 바다로 가보죠. 강도 봤으니 이제 바다도 봐야죠. 정희는 아이처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약속이에요. 역 플랫폼에 기차가 들어왔고 두 사람은 나란히 탑승했다. 돌아오는 길, 정희는 조용히 졸기 시작했다. 고개가 천천히 만호의 어깨에 기대어 왔다. 그는 그 자세 그대로 조용히 그녀의 머리맡에 고개를 기울였다. 창밖의 풍경은 여전히 봄이었다. 하지만 만호의 가슴 속에는 한 계절이 더 깊어지고 있었다. 기차에서 돌아온 날 밤, 정만호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창틀 아래 놓인 나무 상자에는 그동안 정희와 주고받은 손편지들이 가지런히 모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다. 손편지를 한 장 한 장 꺼내어 펼치며 짧았지만 깊이 있었던 문장들을 다시 읽어내려갔다. 혼자 마시는 커피는 쓸쓸했는데 이제는 괜히 설레네요. 오늘은 종이꽃을 접어봤어요. 예전엔 꽃다발도 받아본 적 없거든요.
만호님, 참 이상하죠. 말없이 걸어도 좋은 사람, 그게 있을 줄 몰랐어요. 그녀의 필체는 날이 갈수록 부드러워졌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꺾이던 획들이 점차 자연스럽고 흐르듯 이어졌다. 마치 마음이 천천히 풀려나듯. 만호는 그 변화가 고스란히 담긴 편지들을 읽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는 다시 연필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은 답장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고백이었다. 마치 오래된 일기를 쓰듯 조심스럽게 종이를 채워갔다. 정희 씨, 오늘은 잠이 오지 않아 이렇게 조용히 글을 씁니다. 당신을 처음 보았던 날이 떠오르네요. 그날 우체통 앞에서 서성이던 당신의 뒷모습이 왜 그리 오래 기억에 남았을까요? 그건 아마도 그 모습이 제 안에 남아있던 어떤 공허함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는 문장을 잠시 멈추고 연필을 쥔 손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떨리는 건 긴장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당신과의 여행이 끝나고 나니 자꾸 그날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강가에서 마시던 커피, 도시락 속 따뜻한 밥, 당신의 웃음소리. 그 순간들이 제게는 잊고 지내던 감정들을 하나씩 되돌려준 것 같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다음엔 당신이 보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디든 당신만 괜찮다면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서랍 속에 조심스레 넣었다. 그 편지는 정희에게 건네지 않을 생각이었다. 아직은 혼자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그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정리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작은 통에 2잔 분량을 담았다. 그 길로 공원으로 향했다. 벤치 위에는 이미 정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작게 손을 흔들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왔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만호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커피도 제가 먼저 준비했어요. 따뜻하게 식기 전에 같이 마셔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나눴다. 따로 편지를 주고받지 않아도 오늘은 충분했다. 말없이 웃는 그 시간 속에서 둘 사이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날 밤, 정희 역시 집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도 따뜻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편지를 쓰는 밤. 그것은 서로에게 마음을 건네는 또 하나의 여행이었다. 그날도 공원에는 햇살이 가득했다. 정희는 벤치에 먼저 앉아 있었고 정만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어느덧 두 사람의 자리처럼 되어버린 우체통 옆 벤치엔 그들이 나누는 짧은 대화와 긴 침묵이 고요히 쌓여가고 있었다. 정희 씨, 요즘은 편지 안 쓰시네요.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얼굴로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만호는 살짝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래도 편지로 들으면 더 따뜻하게 느껴지더군요. 당신의 글씨에는 마음이 묻어 있어서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만호 씨는 제 이름 자주 부르지 않으시네요. 그 말에 만호는 조금 당황한 듯했다. 그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이상하게 조심스러워서요.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가까워지는 느낌이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오랜 시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이름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뛰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그들 앞에 흩날렸다. 만호는 작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정희 씨.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일. 그것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날 이후 만호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정희의 이름을 불렀다.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조심스럽게. 정희 역시 그에게 만호 씨라고 부르는 연습을 시작했다. 서로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일이 조금씩 익숙해졌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전통 찻집에 들렀다. 작은 도자기 찻잔에 따뜻한 유자차가 담겼고
창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만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물었다. 정희 씨는 언제 가장 외롭다고 느끼셨어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밤이요.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때가 제일 조용하고 제일 쓸쓸했어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말은 안 했지만 아내가 떠난 후엔 매일 밤이 두려웠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다는 게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그래서 요즘은 그 자리에 당신 이름을 떠올려요. 말로는 못해도 마음속으로요. 그 말에 만호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등 위에 살짝 손을 얹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름을 부르는 일이 어쩌면 사랑의 시작일지 모른다. 서로를 존재로서 인정하고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 늦은 나이에 시작된 그 연습은 서로를 더욱 깊이 있게 연결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정만호는 처음으로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그는 수화기 너머로 천천히 조용히 말했다. 정희 씨, 오늘 잘 들어가셨어요? 그녀의 대답은 짧고 따뜻했다. 네, 만호 씨. 잘 들어왔어요.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일. 그것은 밤의 침묵을 깨는 가장 다정한 인사였다. 정희는 새벽에 눈을 떴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마음이 간질거렸다. 날이 조금씩 밝아오는 풍경은 잔잔한 호숫가처럼 평화로웠다. 그녀는 두 손을 가슴 위에 얹은 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오늘은 정만호와 함께하는 날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맞이하는 새로운 계절의 시작. 공원 벤치에서 다시 만난 그들은 말없이 손을 잡고 걸었다. 벚꽃은 거의 지고 있었고 연두빛 이파리들이 가지를 채우기 시작했다. 봄의 끝자락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손에 땀이 살짝 배었지만 두 사람은 놓지 않았다. 정희 씨,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정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우체국이요. 예전에 제가 자주 가던 그 우체국. 두 사람은 오래된 시청역 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붉은 벽돌로 된 작은 우체국이 있었다. 정희는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편지 한 통을 만호에게 건넸다. 이거요. 마지막 편지예요. 나중에 읽어주세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받았다. 그는 그 편지를 품에 꼭 안은 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희 씨, 이제는 제게도 하나 남았어요. 저도 준비해 둔 게 있어요. 그는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뚜껑을 열자 은은한 광택이 도는 반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심플한 디자인이었지만 반짝이는 표면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정희, 만호, 함께 걷는 길. 그녀는 손을 입에 가져가며 숨을 들이켰다. 눈가엔 금세 눈물이 맺혔다. 만호는 조용히 그녀의 왼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주었다.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제 마음은 분명합니다. 이제 같이 살아주실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요. 이렇게 오랜 기다음 끝에 찾아온 사람인데 놓칠 수 없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정희의 집에서 소박한 상을 차렸다. 정희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만호가 밥을 지었다. 식탁 위에는 반찬 몇 가지와 두 사람이 함께 담근 장아찌가 놓여 있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분다. 그러나 집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식사를 마친 후 만호는 조용히 편지를 꺼내 읽었다. 정희가 아침에 건넸던 편지였다. 편지 속 글씨는 조심스럽고 단단했다. 만호 씨, 우리가 만난 그 벤치, 우체통 옆 그 자리. 그곳이 제겐 다시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 주었어요. 편지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지금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 수 있는 하루로 이어졌네요. 이게 기적이라면 저는 기꺼이 믿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희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옆에 누가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 몰랐어요. 그녀의 말에 만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삶은 지금부터였다. 어쩌면 긴 기다림 끝에 도착한 이 시간은 인생의 가장 깊고 단단한 계절일지도 몰랐다. 봄은 지나갔지만 그들 안의 온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우체통 옆 벤치에서 시작된 사랑. 그것은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도착한 한 통의 편지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정희는 만호를 부드럽게 불렀다. 만호 씨, 오늘 참 좋았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정희 씨, 나도요.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둘이 함께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밤은 깊었고 두 사람은 더 깊이 서로에게 기대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이름이 한 편지 속 문장처럼 나란히 놓이게 되었다. 편지 한 통이 전하지 못한 시간들. 하지만 그 기다림 끝에 다시 시작된 사랑. 우체통 옆 벤치에서 피어난 인생의 두 번째 봄. 당신의 오늘에도 따뜻한 이야기가 머물기를 바랍니다.